혹시 밤에 잠들었다가 화장실 때문에 두세 번씩 깨서 고생하고 계신가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서 다음날 피곤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비뇨의학과에서 야간뇨 환자들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김명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고민, 제게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난 30여 년간 수만 명의 야간뇨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 문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적인 치료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만의 특별한 야간뇨 해결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수많은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실제로 제 환자분들의 90% 이상이 일주일 내에 야간뇨 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은 단순히 약물 치료나 수술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바로 그 특별한 방법입니다. 약물 없이, 수술 없이도 빠르면 오늘 밤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30년간의 임상 경험이 집약된 이 방법으로 여러분도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많이 퍼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야간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간뇨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전립선 때문이라고만 알고 계신가요?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야간뇨의 진짜 원인은 95%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곳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인들, 전립선, 비대, 방광 기능 저하, 수분 과다 섭취 등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 몸의 항이뇨 호르몬 분비 패턴에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밤에 잠들면 이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변 생성을 억제해야 하는데 60세 이후부터는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분비 시간도 불규칙해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호르몬 분비를 자연스럽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개발한 방법의 핵심은 바로 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하루 만에 정상 패턴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약물 없이도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30년간 개발해온 특별한 야간뇨 해결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369 수분 조절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물을 아예 안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탈수로 인해 소변이 진해져서 방광을 더 자극할 수 있거든요. 또한 급작스럽게 수분 섭취를 줄이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수분 섭취량을 10으로 나눠서 오전 9시까지 3, 오후 3시까지 6, 저녁 9시까지 1만 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5리터를 마신다면 오전 9시까지 450ml, 오후 3시까지 900ml, 저녁 9시까지 150ml만 드시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저녁 식사 때도 국물이나 찌개보다는 밥과 반찬 위주로 드시고 과일도 수분이 많은 수박이나 배보다는 사과나 바나나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는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방광을 자극해서 야간뇨를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홍차나 우롱차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500ml씩 마시면 신장이 급하게 소변을 만들어내서 방광에 부담을 주거든요. 대신 100에서 150ml씩 나누어서 마시세요.
73세 김철순 할아버지는 매일 밤 4~5번씩 화장실을 가셨는데 이 방법을 적용한 지 3일 만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올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낮에도 목이 마르지 않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후 재진료 때는 이제는 생활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 방법대로 마시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골든타임 배뇨법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반드시 화장실을 가시고 그 다음 1시간 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잠들기 직전에 한 번 더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변이 안 나와도 앉아서 1분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설명드리면 우리 방광은 평상시에도 소량의 소변이 계속 고여 있습니다. 이것을 잔뇨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잔뇨량이 늘어납니다. 골든타임 배뇨법은 이 잔뇨까지 최대한 비워내는 훈련법입니다. 앉아서 배뇨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것이 방광을 더 완전히 비울 수 있거든요. 이때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마지막 배뇨 때는 좀 더 천천히 시간을 가지세요. 소변이 다 나왔다고 생각해도 30초 정도 더 앉아 계시면 추가로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중 배뇨라고 하는데 야간뇨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64세 이영숙 여사님은 10년 넘게 밤마다 3~4번씩 화장실을 가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던 분입니다. 처음엔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후부터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아침에 개운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남편도 저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게 되어 부부관계도 좋아졌다며 웃으면서 추가로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3개월 후에는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자동으로 이 시간에 화장실에 가게 된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면 자세 교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 임상 경험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세만 바꿔도 야간뇨가 50% 이상 줄어든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데 이 자세는 방광에 가장 많은 압력을 가합니다. 제가 권하는 자세는 15도 왼쪽 측면 기울임 자세입니다. 베개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왼쪽으로 살짝 기대어 주무시면 신장에서 방광으로 가는 소변의 흐름이 느려지고 방광 압력도 줄어듭니다. 왜 왼쪽인지 궁금하실 텐데 이는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어서 왼쪽으로 누우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이것이 신장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75세 박미숙 할머니는 5년간 매일 밤 2~3번씩 일어나셔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40년간 똑바로 누워 잤는데 자세만 바꿨더니 첫날 밤부터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허리도 덜 아프고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마법의 5분 발 마사지입니다. 잠들기 전 발바닥 특정 부위를 5분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방광 기능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됩니다. 발바닥 정중앙에서 발가락 쪽으로 3cm 올라간 지점, 바로 용천혈이라는 혈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30초씩 10번 눌러주세요. 이 혈자리는 한의학에서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포인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 의학적으로도 발바닥 자극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방광 과민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마사지할 때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약간 아프다 싶을 정도의 강도로 해주세요. 70세 최미경 할머니는 15년 넘게 야간뇨로 고생하시며 밤마다 5~6번씩 깨셨던 분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2주 만에 야간뇨가 거의 사라져서 20년 만에 밤새 푹 잘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손자가 놀러와도 이제는 밤중에 깨서 민망하지 않다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발 마사지 효과로 발 냉증까지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골반적인 강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을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권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케겔 운동은 주로 여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저는 남녀 모두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항문과 요도 주변 근육을 동시에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풀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 하시면 됩니다. 아침 기상 후, 오후 3시경, 그리고 저녁 식사 전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단순히 근육을 조이는 것이 아니라 골반적인 전체의 협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근육을 써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30년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골반적근이 약해지면 방광의 지지력이 떨어져서 소량의 소변에도 요의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면 방광이 더 많은 양의 소변을 담을 수 있게 되어 야간뇨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55세 한미숙님은 젊은 시절 출산 후유증으로 30년간 야간뇨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근육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2주 정도 하니까 감각이 살아났다고 하셨어요. 6주 후에는 밤에 한 번도 안 깨는 날이 생겼고 이제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깬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특히 요실금 증상까지 함께 좋아져서 외출할 때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야간뇨 개선에 아주 중요한 음식 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식단 관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드시느냐에 따라 야간뇨가 극심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음식들의 영향력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중에도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에 들어있는 아연과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을 강화하고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저녁 한 줌 정도 까서 드세요. 둘째, 검은 콩과 파치입니다. 이소플라본과 안토시아닌이 방광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4번 정도 검은 콩밥이나 팥죽을 드시면 좋아요. 셋째, 밤과 견과류입니다. 특히 밤에 들어있는 비타민 B6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도와줍니다. 저녁에 밤 3~4개나 아몬드 1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넷째, 바나나입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방광 근육의 이완을 도와줍니다. 하루 1개 정도가 적절해요. 다음은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맵고 짠 음식입니다. 김치찌개, 부대찌개, 라면 같은 음식들은 방광을 심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간 고추나 후추는 방광 내벽에 염증을 일으켜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둘째, 술과 카페인이 들어간 모든 음료입니다. 맥주는 물론이고 소주,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녹차, 홍차, 심지어 초콜릿까지도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감귤류 과일입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귤 등은 구연산이 많아서 방광을 자극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저녁에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간뇨가 있으시면 피하세요. 69세 조명환님은 평생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셨는데 호박씨와 검은 콩을 식단에 추가한 후 3주 만에 야간뇨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변화가 있을 줄 몰랐다. 음식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지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일찍, 늦어도 오후 7시 전에 마치시고 식사 후 2-3시간은 지나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완벽한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침 루틴입니다. 오전 6시에서 9시. 기상 후 골반적은 운동 10회. 하루 수분량의 30% 섭취 약 450ml. 호박씨 한 줌 또는 견과류와 함께 아침 식사. 오후 루틴입니다. 오후 12시에서 6시. 오후 3시까지 하루 수분량의 60% 섭취 약 900ml. 오후 3시경 두 번째 골반적은 운동. 저녁 6시 전 마지막 식사 완료. 카페인 음료는 오후 2시까지만 드세요. 저녁 루틴입니다. 오후 6시에서 9시. 저녁 6시 이후 매운 음식, 감귤류, 술 금지. 오후 9시까지 잔여 수분 10% 섭취 약 150ml. 저녁 식사 전 세 번째 골반적은 운동. 용천열 발 마사지 5분 실시. 취침 전 루틴 오후 9시에서 취침하기까지. 잠들기 2시간 전 첫 번째 배뇨. 잠들기 1시간 전 두 번째 배뇨. 잠들기 직전 마지막 배뇨. 소변이 안 나와도 약 1분 대기. 15도 왼쪽 측면 기울임 자세로 수면하기입니다. 70세 윤석진님은 이 전체 프로그램을 정확히 따라하신 결과 2주 만에 야간뇨가 6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일주일만 하니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내가 밤중에 안 깨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며 웃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 실행 중 중요한 주의사항은 첫째,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시작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추가해서 일주일에 걸쳐 완성하세요. 둘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최소 2주는 지속해 주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3일 만에, 어떤 분은 3주 후에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넷째, 기존에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다면 갑자기 중단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30년 경험의 특별한 팁을 드리자면 가장 빠른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수분 조절법과 골든타임 배뇨법부터 시작하세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3, 4일 내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수면 자세와 음식 조절을 추가하고 마지막에 운동법을 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개발한 야간뇨 해결법을 모두 공개해 드렸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들이었죠? 그런데 이 간단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슴 아팠던 것은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90세가 넘으신 분도 이 방법으로 개선되신 사례가 많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2주는 인내심을 갖고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앞으로도 100세 시대 채널에서는 60세 이상 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검증된 의학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실천하셔서 밤에 푹 주무시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